지난 영상에서 순서를 유지하는 배열을 이용한 리스트 자료 구조를 구현해 봤습니다. 정수를 저장하는 그리고 중복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볼 것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구현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난번과 달리 팝 프론트와 리무브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유지하는 것과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것,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좀 설명드리고 실제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순서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푸시백을 하면 계속 내가 3, 2, 5, 1 요 순서대로 푸시백을 한다. 그러면 3, 2, 5, 1 요 순서대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3, 2, 5, 1을 push front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3을 넣고 그 다음에 2를 넣어야 되는데 맨 앞에 넣어야 되니까 순서를 유지하면 2를 넣고 또 하나씩 또 뒤로 다 당겨서 5를 넣고 또 1 이런 형태대로 넣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ON이 돼요. 비용이. 삽입하는 비용이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에 비례하게 됩니다. 효율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순서를 유지하지 않고 만약에 푸시 프론트를 한다. 그러면 배열에서는 푸시백 맨 뒤에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3은 빈 상태에 넣는 거야 뭐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에 2를 넣고자 하면은 이 맨 앞에 있는 이 공간을 비워야지 넣을 수 있죠. 그럼 3을 어디로 옮기면 돼요? 맨 뒤로 옮기면 돼요. 그래서 3을 여기다 옮기고 2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5를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맨 앞에 있는 것을 뒤로 옮겨야 돼요. 그래서 3, 2가 되고 5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 또 3, 2가 있고 5를 옮겨야 되죠. 5를 옮기고 2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다 5완입니다. 비용이. 즉 하나를 맨 앞에 있는 걸 맨 뒤로 옮기고 맨 앞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요소를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면은 푸시 프론트는 다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얘가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죠. 리무브도 뭐 비슷하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리무브에서 3을 제거하고 싶다. 3을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찾아가서 3을 만나게 되면 원래는 순서를 유지하면 이렇게 2, 5 땡겨야 되길 텐데 땡기지 않으면 어떤 걸 여기다가 채워 넣으면은 가장 효과적이냐면 맨 뒤에 있는 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효과적으로 리무브도 O 안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러면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방법이 효율적인데 앞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봤냐 하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push front, push back, pop front, pop back 이걸 한다는 것은 내가 집어넣고 그 집어넣은 걸 다시 빼내고 싶은 거예요. 그 순서대로. 만약 집어넣은 거를 순서대로 빼고 싶은 필요가 없으면 푸시 프론트라는 걸 자체를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비정렬 리스트니까 우리가 만들려는 게 비정렬 리스트니까 데이터를 여기다가 보관만 하면 된다는 개념이면 보관만 하면 만족. 오케이. 보관만 오케이면 이 방법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푸시 프런트와 팝 프런트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집어넣고 그러면 또 팝 프런트 하면은 내가 앞에 넣었던 거를 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순서가 유지가 안 되면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를 제공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푸시백만 필요하면 돼요. 팝 프런트, 팝백도 실제로는 필요가 없죠. 푸시백만 넣고 제거는 remove나 뭐 다른 방법을 써서 하면 되는 거죠. 그 응용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근데 보통은 푸시백, 팝백, 푸시 프런트, 팝 프런트 이걸 하려 그러면 내가 실제 그 연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순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과정에서 봅시다. 자, 똑같이 해봤어요.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내가 푸시 프런트라고 팝 프런트 하면은 방금 전에 푸시한 게 나오겠죠. 내가 1을 집어넣고 팝 프런트 하면 1이 나오게 됩니다. 1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쪽 방식으로 O1 방식을 써서 푸시 프런트를 했다. 그럼 팝 프런트 하면 어떻게 나오냐를 보니까 팝 프런트 하면 어떻게 돼요? 1이 나오겠죠. 그리고는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맨 뒤에 있는 걸 1로 옮겨 놓는 거죠. 그럼 5, 3, 2가 될 테고 얘를 빼내면 또 2가 오게 돼요. 그럼 또 그 다음에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이 1로 오겠고 3을 빼내요. 즉 이렇게 구현을 해도 푸시 프런트 한 순서대로 팝 프런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은 푸시 프런트를 한 다음에 중간에 사이에 푸시백이 들어간다든지 팝백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순서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를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습니다. 3 들어가죠. 3 뒤로 옮기고 2 들어가고 또 5 들어가고 2가 뒤로 가고요. 그 다음에 1이 들어가고 3, 2, 5가 되죠. 근데 이 순서가 됐는데 여기서 푸시백을 한번 해놓게 되면 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는 푸시백을 안 하고 푸시백 한다는 거 여기에 7 이런 걸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팝 프런트를 하면 1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1이 나오면 7이 일로 오니까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오고 그 순서가 푸시 프런트 한 순서대로 팝 프런트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순서를 유지하면 푸시백, 팝백을 했더라도 푸시 프런트의 순서에는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푸시 프런트를 해놓고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원래대로 순서를 유지하는 형태대로 구현을 하면 5, 2, 3, 1, 5, 2, 3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푸시, 백, 7을 하더라도 팝 프런트를 하면 1, 5, 2, 3 순서대로 그대로 내가 푸시 프런트한 순서대로 추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푸시 프런트라는 연산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응되는 팝프런트는 얘와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현을 하면.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생각을 하고 다음 구현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그 효율적인 방법으로 unsorted array list를 구현해 보겠습니다. 근데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조금은 의미가 없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거를 잘 기억하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원래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복사하겠습니다. 그래서 02로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02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는 바이너리가 남아있을 수 있는데 바이너리를 지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복사해서 쓰실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해보겠습니다.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요번에는 구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꿔야 되는 게 팝백이 아니라 푸시프런트와 이제 그 팝프런트, 그 다음에 remove first, remove all 4개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푸시프런트는 이제 뒤로 기존 거를 땡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먼저 리스트 사이즈에 어디 걸 옮겨요? 맨 앞에 걸 옮깁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0에다가 키를 넣고 사이즈를 늘려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효율적인 푸시프런트가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비정렬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문제가 되진 않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푸시프런트와 팝프런트가 쌍으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푸시프런트와 팝프런트 사이에 푸시백이 있거나 팝백이 있었을 때에는 그 순서, 앞으로 집어넣은 거의 순서대로 뒤로 앞에서 빼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맨 앞에 있는 요소를 빼내는 게 팝프런트죠. 그러면 사이즈 -1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맨 앞으로 옮겨와야 되겠죠. 그러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건들 필요 없고, 요거 remove first도 만나면 제거를 하면 되는데, 제거할 때 뒤에 있는 요소들을 땡겨 오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 사이즈 -1 나의 사이즈 -1 거를 옮겨오면 돼요. 그래서 사이즈 -1인 걸 옮겨와서 삭제하면 되겠고요. remove all은 또 마찬가지로 얘를 옮겨오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옮겨온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remove 5면 5를 제거했을 때 그 위치로 오는 것이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위치에 있는 걸 또다시 계속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i는 삭제하고 나서는 증가시키면 안 되고 그 위치를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컴파일해서 컴파일 에러 없고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될까요? 테스트가 다 통과할까요? 두 개가 failed 되어 있습니다. 뭐가 failed 됐나 보죠. list initialization test가 fail 됐고요. 그 다음에 remove all test도 fail이 났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건 순서를 유지한다는 상태에서 만들어 온 테스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는 기존에 있던 테스트는 이 프로그램과 맞지는 않죠.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수정을 할 필요는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해보시고요. 잘못된 것만 왜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357이에요. 357이라고 리스트 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그걸 만드냐면은 357로 데이터를 리스트를 넣어줬죠. 357을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푸시백을 했습니다. 그럼 3, 5, 7, 9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3, 5, 7, 9가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얘를 어떻게 테스트하면 팝 프론트로 테스트하고 있어요. 그럼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9가 나와야 9가 맨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9가 나온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7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7이 나오고 그 다음에 5가 나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 얘는 어떻게 될까요? 1, 2, 3, 4, 5, 6, 7 하면은 11까지 안 들어가고 10까지 쭉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10까지 들어가는데 1이 빠지고 나와서는 그 다음에는 10이 나올 거고 9가 나올 거고 8이 나올 거고 7이 나올 거고 6, 5, 4, 3, 2 요 순서대로 나오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 테스트가 통과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스트는 통과가 됐어요. 원래는 테스트를 먼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remove all은 한번 보면 자, 복잡하네요. 131134544 6이에요. 근데 remove all 3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한번 해보면 1, 6이 오겠죠? 1, 그 다음에 3 위치에 4가 오고 4, 5,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8개 맞죠? 1, 6, 1, 4, 4, 5, 4 맞나? 요거부터 114 16 114 454 예,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remove all 1 그러면은 여기에 4가 오고 6이 오고 그 다음에 그 1을 제거해야 되니까 5가 오고 4가 오고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6 5 4 4 그리고 remove first 5 하면 4 6 4 4 그 다음에 remove all 4 하면 1이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문제가 없겠네요. 예, 테스트가 다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푸시 프론트는 맨 앞에 넣는데 맨 앞에를 비워야 되는데 모든 애들을 뒤로 당기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애만 맨 뒤로 보내는 거고
팝 프론트는 앞에 있는 걸 빼낼 때 모든 애들 하나씩 앞으로 당겨오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를 앞으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remove도 그 애들을 제거를 하면 그 위치를 뭘로 채우냐면 맨 뒤에 있는 애로 채우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동적 배열 기법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즉,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배열의 용량을 고정한 상태에서 구현을 했습니다. 따라서 뭔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 더 이상 집어넣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적 배열 기법을 쓰면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늘려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제는 풀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메모리의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면은 용량을 늘리다 보면 메모리가 부족해서 더 이상 늘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기 때문에 풀이 발생할 수 없다고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번째 효율적인 방법을 기반으로 동적 배열 만들지 않고 첫 번째로 만들었던 순서를 유지하는 그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복사를 한 다음에 바이너리를 지우고 소스로 가서 이 소스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동적 배열. 그러면 동적 배열을 만들려면 이게 이제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태틱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용량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용량을 capacity라는 정보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용량은 뭐 10으로 해도 되는데 좀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 5로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포인터로 만들어서 동적 할당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기본 생성자는 capacity 받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즉 용량을 내가 지정해서 만들 수도 있고 용량을 주지 않으면 용량을 5로 출발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여기에 5로 쓴 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C++의 특성상 명백한 초기화하는 것에는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기 넓히트야 하는 것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용량이 지난번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 부족한 경우는 발생하지가 않죠. 그런데 내가 주어진 예를 들어서 unsorted array list 1, 2, 3, 4, 5 이렇게 주면 1, 2, 3, 4, 5가 차례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1, 2, 3, 4, 5가 차례대로 맨 앞부터 들어가려
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삽입하는 게 이제 푸시백과 푸시백과 푸시 프런트가 있죠.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걸 쓰면은 저 순서대로 들어갈까요? 푸시 프런트를 하면 1 들어가고 앞에 또 2 들어가고 3 이런 순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열한 초기값 순서대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저장대로 초기값을 나열한 순서대로 내부적으로 유지하고 싶으면 푸시백을 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리스트가 널 ptr로 되어 있습니다. 널 ptr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init 리스트의 size를 이용해서 요 기본 생성자를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옮겨가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일어나죠? 사이즈에 문제가 있군요. 그러면 편법을 써서 편법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어쨌든 얘를 불러서 요 크기만큼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중괄호 썼을 때 에러나는 거는 중괄호는 좀 더 엄격해요. 그래서 이 init 리스트의 사이즈가 unsigned long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물론 얘들을 처음부터 unsigned long으로 갔으면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고요. 나머지 요 return isFull은 이제 false 항상 풀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고 나머지 가서 이제 pushback부터 살펴볼게요. 자, pushback은 이 기존에서는 풀이면은 예외를 처리했습니다. 예외를 처리했는데 이제는 풀이면은 예외를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용량을 늘려주는 코드가 필요한데 그 용량이 부족한지는 사이즈와 캐패시티가 같으면 용량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increase capacity 용량을 늘려줘라 라는 형태대로 이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와 캐패시티가 같으면 용량을 늘려주는 거예요. 근데 용량을 얼마만큼 늘려줘요? 그 PPT를 통해 설명드렸듯이 분할 상환 평균 비용을 고려하면은 어떻게 늘려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2배씩 늘려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용량을 2배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그러니까 새로운 용량이 2배인 용량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옮겨줘야 되죠. 옮겨줘야 돼요. 그때는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캐패시티를 일부러 옮겨놓고, 이때는 리스트에 있는 것을 기존 데이터들을 템프로 옮겨주겠습니다. 옮겨주고 그 다음에 delete 기존 데이터를 딜리트 해주고 반납해주고 리스트는 템프를 가리키도록 하면은 그 용량을 2배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이때 포문을 돌려서 복사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런 std 커피 알고리즘에 있는 메모리 커피와 같은 형태의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복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푸시백도 됐고요. 마찬가지로 푸시 프론트도 이제 풀 발생할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은 거. 사이즈가 캐패시티하고 현재 같으면 용량을 2배로 확보한 다음에 그 똑같은 일들, 기존에 했던 일과 똑같은 일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행해 보면 두 가지가 failed가 났는데 그거는 테스트를 바꿔줘야 되는데 안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고요. 요 테스트는 필요가 없고요. 요 테스트는 그냥 이제 지우고요. 그 다음에 list initialization에서는 용량이 적더라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다 통과가 되는데 문제는 이 빅5가 제대로 통과가 안 돼야 되는데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5와 관련된 이제 지금은 이 unsorted array list에 보면 이 데이터는 동적 할당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C++에서는 동적 할당 멤버 변수 중에 동적 할당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C++ 03까지는 빅3를 제대로 재정의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C++ 11 이후에는 빅5를 제대로 정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빅5를 실제 뭐죠? 얕은 복사가 아니라 깊은 복사를 하도록 그리고 이동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빅5라고 하면 빅5는 소멸자, 소멸자, 복사 생성자, 복사 대입,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 이동 대입 5가지입니다. 근데 보면 여기에 이제 요 동적 할당하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먼저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은 소멸자부터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소멸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면 만들어 주고 실행을 하면 이 빅5 자체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반납하는 순간 이제 나머지 것들도 올바르게 안 만들어 주면 동작을 제대로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복사 생성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복사 생성자는 기존의 그 other, 여기 인재로 주어진 other과 동일한 형태의 그 리스트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먼저 capacity로 그 용량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그러면 배열도 확보됐고 capacity도 other와 동일하고요. 근데 이제 사이즈는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사이즈도 일치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물론 여기다가 이것도 이렇게 할까요? 사이즈를 해놓고 뭐만 하냐? other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리스트로 복사를 해주면 됩니다. 복사를 해주면 복사 생성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사 대입 연산자를 구현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생성자는 현재 만들어지는 애는 아직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 거죠. 그런데 대입 연산자는 이미 만들어 놓은 리스트를 이 other로 바꾸는 거예요. other과 동일하도로 바꾸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other의 멤버 변수들과 동일하게 되도록 현재 객체의 캐패시티와 사이즈 정보들을 바꿔주고 리스트를 반납한 다음에 리스트를 새롭게 용량으로 확보하고 나서 데이터들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하면은 기존 객체와 그 other 객체와 지금의 그 대입의 왼쪽에 있을 객체가 동일한 객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동 생성자는 임시 객체를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렇게 캐패시티와 사이즈 정보는 임시 객체와 동일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복사해 오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가 그 템프의 리스트를 쓰게끔 가리키게끔 바꿔주고 템프의 리스트는 널 필터로 바꿔주면 템프가 임시 객체가 소멸돼도 원래 그 임시 객체가 갖고 있던 데이터는 반납하지 않게 됩니다. 널이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도 이 과정이 필요 없고 요것과 동일한 딜리트는 필요해요. 딜리트는 필요하고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확보에 사용하고 있던 공간은 반납하지만 이제 기존 거를 복사해 오는 것이 아니라 리스트가 템프의 리스트와 같도록 해놓고 템프의 리스트는 null ptr를 가지도록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빅5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온사인 인트로 왜 인트가 됐죠? 아하하하. 이걸 같이 쓸 수 없나 보죠? 사이즈 이코로 5.4. 네, 죄송합니다. 몇 가지 실수했네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 설명드리면은 모던 C++를 설명할 때 제가 언급하긴 한 것 같은데, 혹 내가 만드는 클래스에 std initialize list를 받는 것이 있으면은 얘가 항상 우선시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capacity 이렇게 코딩하게 되면 얘는 요걸 기본 생성자를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때는 이제 옛날 가로 방식을 써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까 에러 난 거는 이렇게 한 생성자에서 다른 생성자를 호출할 때는 그 초기화 목록에는 얘만 나타나야 된다나 봐요. 그거 아니었는데. 하여튼, 예. 네. 그러면 에러가 없고, 실행을 하면, 예. 그 빅5도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복사 생성자, 이동 생성자, 그리고 복사 대입, 이동 대입, 요런 이제 이런 동적 할당하는 어떤 요소를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으면 이 클래스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는 빅5를 다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소멸자를 만들고 나머지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 생성자와 대입 연산자의 차이는, 생성자는 아직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 그 객체를 만드는 것이고, 대입 연산자는 이미 만들어진 객체의 내부 내용을 바꾸는 것이다. 그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일반적인 그 복사 생성자와 이동의 차이는, 이동은 임시 객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임시 객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생성자나 대입 연산자를 만들 수 있다.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을 한다. 그 이동하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간혹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하기도 합니다.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던 거는 임시 객체가 소멸될 때 반환하고 나는 걔 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요 문장 대신에 이렇게 구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정렬 리스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살펴볼 버전인데요. 이 버전은 범용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요번에는 1번을 복사하는 게 아니라 3번을 복사하겠습니다. 3번을 복사해서 공사로 만들고요. 그리고 똑같이 바이너리를 삭제하고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요 수정할 때 요 테스트 프로그램도 좀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프로그램도 지우고 어떤 걸로 바꾸냐 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요 테스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범용 리스트로 구현하겠습니다. 범용 리스트는 이제 템플릿을 쓰면 돼요. C++에선 템플릿 type name t. 그러면 int가 그 저장할 데이터, int와 관련된 요소들을 다 t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iterate에 있는 요 t도 t로 바꾸고, 요 t도 바꾸면 돼요. t로 바꾸고 쭉쭉 내려가면서 바꾸겠습니다. 요 t로 요 저장할 게 이제 정수가 아니라 t니까 t를 바꿔줘야 되고, 얘도 t, 요것도 t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capacity는 맞고, 요거 t로 바꿔줘야 되고, 요거 t로 바꿔줘야 되고. 근데 요거 지금 생각났는데 얘도 굳이 값 전달로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도 다 수정을 해 놓자. 우선 그래서 혹시 제가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저장을 해 놓고, const 이렇게 세 번째도 const. 이 init 리스트는 이 unsorted array 생성하는 과정에서 바뀔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얘도 객체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받기 위해서는 참조 전달하는 게 좋습니다. 지우고, 그럼 얘로 와서 다시 t 어디까지 바꿨죠? 여기까지 바꿨고, 얘는 오토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문제가 없고,
없고, 복사하는 것도 문제가 없고, 여기가 t가 돼야 되네요. t. 그 다음에 문제가 없고요. 혹시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 있는지 모르겠고, 요거 t고, 얘도 t고, 그 다음에 푸시백도 t인데, 요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인트로 만들었던 것들을 이제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꿀 때 알고리즘은 안 변한다 그랬습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정수를 저장하나 문자를 저장하나 학생을 저장하나 알고리즘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트를 t로 다 바꾸면 되는데 원시 타입은 값 전달하나 참조 전달하나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시 타입이 아닌 복합 타입들은 값 전달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요걸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const로 해놓고, 팝백은 그냥 t. 왜냐하면 얘는 그 기존 거를 그냥 반환하는 거죠. 그래서 t가 되겠고, 푸시 프론트는 const t에서 받아서 저장하면 되겠고, 옮기고 하면 되겠고, 얘도 팝백도 t, 그리고 이것도 t. 그 다음에 픽 프론트는 픽 프론트와 픽백은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그냥 보여줄 뿐이니까 굳이 값 전달로 보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const로 하고, 얘는 또 const t, 그리고 얘도 const t, 그리고 요것도 const t. 그러면 됐습니다. 안 바꾼 게 있나요? 여기 t가 안 바뀌었습니다. 네, 다 올바르게 바꿨고요. 실행을 해보면 13개의 테스트가 다 됐고, 테스트를 보시면 정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스트링도 처리하는 형태로 제가 그 테스트를 보강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수일 때도 잘 동작을 하고 스트링일 때도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범용. 그러니까 범용은 앞에 요것만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료 구조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를 저장하나 학생을 저장하나 뭐 문자를 저장하나 차이는 없어요. 알고리즘 자체는. 그런데 이제 템플릿을 바꾸면서 신경 써줘야 될 부분은 이제 그냥 값 전달일 때랑 아닐 때를 구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처럼 그 푸시백은 const, 또 반환 t, 그리고 픽백은 const t 참조.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복합 타입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만 신경 써주시면 기계적으로 그 정수를 저장하는 어떤 자료 구조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꿀 수 있습니다. C++의 경우에는. 네.